자,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대운에 도화살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전문가를 지향한다는 타이틀 아래 지금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향한다. 또 전문성을 지향한다면 어떤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더 좋을까라는 주제로 2번과 3번에 대한 예를 요 예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띠이기 때문에 말띠의 도화살은 여기가 도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 이 주제에 맞춰서 대운에 도화살이 들어왔을 때니까 요 을묘대운 이 을묘대운을 중심으로 요 사주에 대해서 풀어보면서 이 상황은 어떻고 가정 상황은 어떻고 어떤 일을 하면 좋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좀 다양한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사주의 구성을 이제 여기는 지금 글자가 없는 게 세 개는 있지만 나머지 걸로만 해도 충분히 사주의 강점과 단점, 패턴들을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이 사주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게 지금 반한살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직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갑일일주다 보니까 1번이 공망은 뭐냐면 공망은 자와 축이 공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 내에서 자라는 글자나 축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가령 여기가 축이 있다면 갑에 해당하니까 을축이 되겠죠. 요 을도 공망, 축도 공망, 또 갑이라면 갑자가 되니까 갑도 공망, 자도 공망 이렇게 공망이 되겠지만 아직은 여기는 없으니까 아직은 이 사주에서는 공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공망은 대운에서는 치지 않고 세운에서 많이 따집니다. 그럴 때 세운에서 자대운과 자운과 축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천간도 공망이 된다는 걸 적용해서 세주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자대운과 축대운은요, 대운 공망은 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대운과 축대운은 공망 적용하지 않고 바로 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요, 미라는 글자의 지장간은요, 정과 을과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 중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것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격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기라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요 기가 격이 되는데 갑 일간한테 기는 육친으로 따지면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거죠. 즉, 이 사람은요, 요거에 의해서 정제격이라는 게 완성됐고요. 정제격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정제격이, 먼저 격부터 설명할게요. 격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 이 사람만의 독특한 캐릭터, 추구하는 가치, 이슈,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격으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제이다 보니까 정제는요, 그러니까 월지에 정제가 있을 경우에는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많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도덕이죠. 경제 측면에서 부모의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산으로도 받는 것이 캐시성으로도 막 몇십억씩 받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풍족한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월지에 정제가 격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풍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도끼라는 게 사실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컴퓨터를 갖고 싶다 그러면 말만 하면 사주고, 내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말만 하면 얼마든지 배우라고 형편이 조성되고, 또 내가 여행 가고 싶다, 스위스를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방학 때만 갔다 와라 그러면서 보내주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거나 처절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경제 격을 이루면요. 세 번째는요.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갖거나 진로를 갖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는 좀 안정된 공무원 생활이 어떻니? 그럼 공무원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 집안에 있는 요 건설업 이것도 네가 좀 물려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을 그냥 아무 불만 없이 하고요. 부모님 뭐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어받으려고 자기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권유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좀 어릴 때부터 어떤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핍된 경우는요. 그러니까 양인살이 있거나 충이 강한 거거나 백고대사 같은 게 굉장히 중첩된 사주는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의 강한 집념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월지가 정제고 정제에서 정제가 또다시 격으로 연성된 사주의 경우에는요. 도끼나 이런 것이 없고 온화하면서 적당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게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의 특성은 정제 격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도 특성이 되고요. 또 하나 요 부분이 오 자체가 연지에 있으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육합으로 좀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잘하면 이 오라는 상관이 이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육합으로 보호되면서 오와 미가 불덩어리를 만들고요. 여기에 불덩어리를 가속시킬 수 있는 소스를 갖다가 이 인이라는 글자가 삼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인과 미의 어떤 원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문이죠. 귀문 문제가 아니라, 인과 오의 삼합과 이 오와 미의 육합이 얘를 굉장히 안정시키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운에서 요 대운을 지나면서 이 인대운까지 얘는요, 대운의 지지에 의해서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오상관도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타고난 특성에 굉장히 특성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풍족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노력하고 또 부모님이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거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하는 것, 또 만약에 부모님 사업이 있다면 그걸 물려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사업이 없다면 대체로 저런 경우는요,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안정된 급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이 상관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상관을 강의라든가 창작 쪽으로 한다면 뭐 피아노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성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쪽에서도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과 재성이 육합으로 이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를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고 해서 상관이 생재한다. 그래서 상관의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안정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매사는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여성의 명일 때는요, 이 오라는 기운, 미라는 기운, 인이라는 기운 자체도 그렇고 갑이라는 기운도 그렇고 기라는 기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사주가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양기가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이제 지지는 인호술과 해묘미로 구성된 것은 양기로 보고요.
신자진과 사유축으로 된 건 음기로 되는데 다 양기지요. 또 갑을병정 기까지도 양기가 좀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간과 지지 모두가 양기가 강한 여자의 명이죠. 여자 자체는 몸 자체가 음기가 강합니다. 그런데 사주가 양기가 강할 때는요, 그러니까 몸을 보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고, 양팔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 몸 자체가 음기가 강한 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려면 여기 사주에서 양기가, 그러니까 사주에 양기가 이렇게 강하다면 여기 평평한 쪽으로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음과 양이. 그러니까 음기가 강한 여자의 몸에서 양기가 사주에 많았을 때 평평하게 되고, 이럴 때 삶의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다는 것은 주로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기회가요, 남자의 덕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 오빠, 커서는 어떤 아는 오빠들, 조그만 친구들과 사귈 때도 남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즉, 양기가 많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밝고 직설적이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보다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느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고요. 여자들이 모인 공간보다는 남자들이 모인 공간이 자기한테 편하고 익숙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기가 이렇게 많을 때는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남자와 어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친해지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보통 여자들은요, 요 상관 기운이 강해질 때,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가 보통 낳고 싶은 기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요게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상대할 때 애교살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관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런 구조 가진 여자들한테 보면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나를 남자로서 받들지는 않지만 얘기할 때 재미있고 다양한 재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자연히 되게 일찍, 그러니까 보통 이대운쯤에는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양기가 연월에 가득하고 대운 자체도 양기가 많으니까 결혼을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자기의 적당한 노력과 어떤 안정된 소득을 갖다가 자신의 직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남자의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쪽에서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운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차이는 뭐냐면, 결혼은요 보통 남자를 좀 존중해주고 내가 좀 어려움도 참아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체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 사주를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그건 주로 관성과 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를 이렇게 바꿔둔다면 여기가 관이고 여기가 인입니다. 근데 여기가 상관, 여기가 식상, 여기가 재성. 그러니까 비겁과 식상과 재성은 강하고 이쪽은 약합니다. 즉 이쪽은 참고 견디는 힘이고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려는 추진력에 속합니다. 사주 구조가 이런데 지금 대운의 흐름 자체가 점점 이쪽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즉 이렇게 쫙 나눠서 이쪽은 내 맘대로 하려는 힘, 이쪽은 참고 견디면서 가족을 유지하려는 힘입니다. 근데 점차 이쪽이 강해지다 보니까 결혼을 일찍 했을 경우에라도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그냥 명리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
관성이 약하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로 있거나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지금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양기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참고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독립을 하든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대운이 양인대운이 되는데요. 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간의 힘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일간을 강화시켜주고요.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돌발 행동인데 못 참는 거죠. 못 참고 돌발 행동을 하는데 어떤 미리 준비 없이 갑자기 어떤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양인입니다. 근데 이 양인살이 여기 천간과 지지에 강하게 힘이 들어오면서 관성을 더더욱 압박하다 보니까 요때 어떤 일찍 결혼했다면 이때 결혼이 파혼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요 양인살 대운에 요 대운살 넘어가면서 일간이 강해지니까 집에서 어떤 가정 내에서 내가 안정된 주부로 생활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양인살 대운, 이 대운이 오기 전에는 여기서는 적당히 노력하려는 거, 도끼가 없다는 거, 풍족한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 자기 힘으로 돈 벌면서 자기 재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을 안 해도 되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면 이제는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되고 어떤 그 가정을 대수사 결정도 누구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대우님은 아직도 인생의 반은 안 사는 대우이다 보니까 살 날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갑자기 이혼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벌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활동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맞는 모습은, 맞는 일은 어떤 것인가, 예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전문 영역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가정이 이때 한 20대 중반쯤에 결혼을 했다가 이 묘대운, 즉 대운을 떠나서 5로 보면 15, 25, 30, 그러니까 30, 40대에 이혼을 했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대운의 지지 모습입니다. 천간은 보통은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천간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는 사회에서 굉장히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의 사주를 볼 때입니다. 그때는요, 천간은 생각이고 여기는 현실이거든요, 지지는요. 근데 사회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너 하루에 몇 시간 일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가령 그룹의 회장한테는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쪽으로 신규 사업을 벌릴까, 어떤 그룹을, 어떤 계열사를 정리하고 어떤 계열사를 키울까, 미래 사업을 뭘로 가져갈까, 이게 전부 다 생각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결정권이 큰 사람이나 리더 그룹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이 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겁니다. 옛날 고전에 보면 천간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그때 분석했던 사람들의 이 직업이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지, 현실에서 너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전에서는요, 샘플을 분석할 때 천간을 주로 분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통해서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99대 1 정도의 차이가 리더급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지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지의 흐름을 볼게요. 여기서 묘 다음에 인으로 넘어간 이 20년을 한번 볼게요. 20년간 그러니까 묘인은 여기에 지금 대운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 약해지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관을 볼게요. 관은 이 대운에서 약해지죠. 그러니까 원래 사주에서도 약했는데 대운이 묘대운 인대운으로 넘어가면서 이 금의 기운은 더 약해집니다. 관이 약해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취업입니다. 취업을 하는 건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주 파트타임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통해서 내 꿈과 안정된 생활을 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관을 쓴다는 게 내가 만약에 요식업을 한다는 것은 요식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에 가맹돼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가맹돼서 창업을 하는 것들도 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뚜레쥬르를 창업하거나 베스킨일레븐을 창업하거나 던킨 도너스를 창업하는 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가맹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건데, 관이 없는 사람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취업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이 약해집니다. 인이 약해지다 보니까 물론 여기 이제 이 뒤에 인이 없다는 가정이지만 인이 약해지니까 시설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도의 자격증을 따서 내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일, 예를 들면 뭐 세무사, 감정평가사, 뭐 변리사, 변호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나 시설 임대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때 내가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까지도 전부 다 시설 임대 사업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사주에 약하고 대운에 의해서 약해지는 건요, 이런 걸 하면 실패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재성을 정제를 써갖고 유통업이나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자, 유통업이나 투자를 한다는 건요, 재성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묘대운이 되면요, 여기서 미라는 글자가 목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여기에서 월지에 강한 힘을 갖고 있던 게 묘에 의해서 삼합으로 인해서 이 목기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 기운이 전부 다 목기운으로 바뀌어버리고 대운에서 목기운이 많이 들어보니까 이 기운은 낮아집니다. 즉 약해지는 이 기운을 이용해서 유통과 투자 사업을 한다는 거, 유통업을 하는 거와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손실납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건 뭐냐면 이 목기운이 강해지고 이 화기운, 이 기운을 갖다 설계하는 화기운은 여전히 강해지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상관이라고 하는 오상관을 쓰고 강해지는 갑일간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로 쓰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쓰는 거예요. 재능을 상관성이라는 패션이라든가 어떤 그 아름다움, 어떤 외부적 그 표현, 이런 모양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양을 좀 보면 그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와 인이 목기운이 많을 때 그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설계나 인테리어가 되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이용과 패션입니다. 또한 요즘 이제 네일 아트라든가 네일 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고, 타투도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는 액세서리의 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라는 상관성을 이용한다면 잘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액세서리 제작은요, 금은 세공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계나 인테리어나 이용 패션, 네일 아트, 타투, 이렇게 또 액세서리 제작이나 금은 세공 이런 것들은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벌써 이런 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의류를 제작해서 팔면 어떨까? 그러면 이것도 상관의 기능 자체가 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오라는 것들이 어떤 상관성에 의해서 화기운이라면 얘를 강의나 유튜브 또 언론 방송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 쪽에 관련된 유튜브를 개설해서 방송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사람이 언론 방송 쪽에 어떤 패널 나가는 것도 기회만 된다면 잘할 수 있는 일에 속합니다. 또는 이런 부분을 어떤 창작으로 봐서 어떤 도자기를 갖다 생활형 도자기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생활한 도자기에 그림을 입힌다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이 상관 자체를 요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만드는데 상관에 대한 음식점이니까 단품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어떤 기호식품 쪽을 갖다가 내가 아이템으로 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것, 그리고 그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한테 알리거나 SNS를 통해서 알리면 굉장히 이 사주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 쓸 수 있는 것의 기본을 갖다 고르는 원칙이 뭐냐면 사주에서 강하고 대운에서 강함이 유지되는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절대로 하면은 망하는 것은 뭐다? 사주 원국에서 약한 것이 대운에서 마저 약하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주의 구성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다? 얘를 오행 배치해 놓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비견과 식상과 재성이 강하고 인성과 관성이 약하구나.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이 살아갈 패턴들을 좀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에서 또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양기가 많다는 것에서 결혼도 일찍하지만 그 일찍한 결혼을 참고 사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양인살쯤 됐을 때 파혼할 수 있겠구나, 갑작스럽게. 그럼 준비되지 않은 파혼으로 인해서 당장 안정된 수입원을 뭘로 가져갈 거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분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관을 쫓는 거나 인을 쫓는 일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요, 40, 50대에 내가 뭔가를 인성을 쫓는다고 내가 정말 시설인대 사업을 한다고 모텔업을 했다. 돈 다 따먹으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 근데 돈을 다 까먹으면요, 또한 회복이 안 됩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실패 정도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을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계획에 의거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터전으로 만들어 간다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와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주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내가 고민하고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사주를 공부하고
상담하는 가장 크다란 목적이자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사주를 보고 고민을 하십시오. 그 사주에 맞는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때 사주의 전체의 구성과 대운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많이 이런 쪽 생각하다 보면 사주를 보자마자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되는 일에 잘 되는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